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19년 12월 10일 장전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, 나스닥 시장이 0.3%대에서 0.4%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.5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우선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눌림목 구간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.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지 아니면 박스권역으로 좀 보일지 이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뭐 오늘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마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역 합의의 긴장감 등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. 일단 중국산 추가 관세 예정일이 15일입니다. 양국에서는 뭐 긍정적인 발언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미룰 그럴 부분들 이유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타결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레리 커들로 같은 경우는 양국이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어요. 근데 이제 조건을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술 탈취 방지 등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깰 수 있다. 뭐 이런 발언들을 좀 했었고요. 15일 날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막바지 협상에 있어서 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합의 수순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런홍빈 중국 상무부 차관보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양국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역 합의가 빨리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쪽에서는 뭐 무역 합의를 좀 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일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밀렸던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수출 부진도 영향이 좀 아닌가, 영향이 또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11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1.1%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.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 같은 경우는 1% 증가를 좀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감소를 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뭐 경기 침체, 둔화 뭐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아닌가, 뭐 이런 경계심 같은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전날 야간 선물,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 0.27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거래소 시장도 뭐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거래소 코스닥 시장 힘들고요.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외국인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어요. 매수를 해줬는데 아직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. 선물 같은 경우도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. 아마 이게 지수가 삼성전자의 주가와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두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정도 되돌림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근데 전날 같은 경우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.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21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. 근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탄력적인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삼성전자는 절반 되돌림이 나왔다면 지수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. 11선과 6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, 뭐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라고 보다는 지지부진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만약에 동시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
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크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종목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나올 거냐, 차별화가 나올 거냐,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시장의 일단 중심은 성장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. 성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, 이 부분들이 관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물론 올해보다는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보단 내년이 좀 더 좋을 거예요. 내년이 좋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다 좋지만 특출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의 섹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와 줬었죠. 2거래일 전에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었는데 전날 65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줬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.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는데 이거 오늘 매도가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외국인 쪽에서 다시 뭐 매수로 전환해주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와주는지, 만약에 이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예요. 북미 간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뭐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서로를 좀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, 뭐 연말로 일단은 딱 못 박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로에 대한 압박, 견제, 이 부분들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뭐 한간에는 물밑 접촉을 좀 진행할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은 여전히 IT 섹터를 주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폴더블, 뭐 카메라, 휴대폰 쪽이죠. 네, 5G,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에 있어서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,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.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여기에서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이 꺾이면 이탈되거나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시세는 끝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점을 놓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나는 뭐 내년도를 본다, 그렇게 된다라면 성장주죠. 성장주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결국 폴더블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. 폴더블, 카메라 이쪽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.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뭐 컨텐츠, 5G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제 IR을 세 군데를 좀 다녀왔었는데요. 그 중에 5G 쪽의 기업도 좀 다녀왔었어요. 근데 제가 갔다 오면서 좀 느낀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좀 성장을 할 부분들은 맞아요. 내년도에도 성장할 부분들은 많은데 이게 과연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까?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물음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5G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애플에서 5G 폰 출시를 하잖아요. 5폰 출시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5G 설비 투자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이 실적적인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, 지속될 뜻으로 좀 보여지는데, 올해의 큰 폭에, 올해 큰 시세가 났던 것처럼
이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?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? 나올까? 이 부분들은 사실 의문입니다. 이 부분들은 의문인 상황이에요.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의 반등입니다.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다. 추세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.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한 번쯤 끊어줄 자리대가 어딘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결국 뭐 시장의 전략은 밀리면 매수다. 매수가 맞다. 요게 저는 전략이고요. 그 다음에 오르면 한 번쯤은 덜어낼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. 찾아라. 요게 일단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내년도를 대비하면 뭘 해야 되고,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뭘 해야 된다. 사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.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, 저는 내일 아침 장전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